유튜버의 필수품 포켓3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이번에 포켓4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포켓4로 갈아타야 할까요 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를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굳이 싶은데 새로 사실 분들은 4로 가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희가 DJI 오즈모 포켓4를 출시 전에 미리 받아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포켓3를 기준으로 포켓4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써보고 느낀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구성부부터 볼까요? 제가 받은 제품은 크리에이터 콤보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하나씩 열어보면 일단 캐링백이 있고요. 포켓4 본체와 휴대용 파우치, USB 3.1 C2C 케이블, 짐벌 클램프, 손목 스트랩, 4분의 1 나사 마운트 핸들에 미니 삼각대, 그리고 광각 렌즈가 들어있고 마이크 쪽은 DJI 마이크 3 본체와 여기에 달 수 있는 윈드스크린 하나 더,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게 특이한데 힐라이트 조명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전작인 포켓3와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사실 포켓3 기본 포함된 액세서리는 자석형 광각 렌즈 하나였고 따로 존재하는 서드파티 액세서리도 이 렌즈 부분에 붙이는 ND 필터 정도였는데 포켓4는 아예 조명이 기본으로 들어갔죠. 연결 방법도 진짜 간단해요. 오즈모 포켓4에는 포켓3와 달리 짐벌 뒤쪽에 금속 접점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갖다 대면 자석으로 바로 붙습니다. 사용성도 되게 간단해요. 세곤도의 경우 3단계, 밝기의 경우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버튼으로도 곧바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두운 곳에서 브이로그나 셀피 촬영할 때 혹은 음식 촬영처럼 조명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확실히 체감이 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확실히 빛을 받으니까 색깔이 달라지죠. 어쨌든 이 오즈모 포켓4에 대한 이 접점은 생각보다 의미가 큰 게 앞으로도 여기에 단순히 이 조명만 달리진 않을 거잖아요. 지향성 마이크나 RGB 조명 같은 액세서리들도 여기에 충분히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액세서리 확장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이 접점이 달린 제품과 달리지 않은 제품의 액세서리 지원 여부는 조금씩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품에서 눈에 띄는 게 포켓3에선 프로텍티브 커버라고 해서 기기를 안 쓸 때 짐벌도 고정시켜주고 스크린도 보호해주는 약간 이 케이스스러운 게 포켓4에는 없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짐벌 보호는 여기 보이는 이 클램프로 하도록 돼 있고 스크린 보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어쨌든 혹시나 해서 포켓3용 프로텍티브 커버를 끼워보면 네, 안 맞습니다. 짐벌 헤드가 전작 대비 커져서 기존 커버로는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시험섭섭한 지점이긴 한데 원래 이 커버에는 앞서 설명한 자석형 렌즈 같은 걸 보관할 수 있게 여기 보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관 못하고 여기 보이는 이 파우치에 렌즈를 따로 보관해야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포켓3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커버에 이 광각 렌즈 이렇게 장착하는 게 생각보다 자력이 너무 약해갖고 자꾸 흘러내리고 빠져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쓰잘데기 없이 덩치만 큰 거 안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만하기는 한데 아니 이거 대신해서 덜렁 클램프 하나 줄 거면은 뭐 스크린 커버라도 되게끔 해주던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참고로 파우치의 경우 전작 대비 하나를 더 주죠. 기존 캐링백 하나에 휴대용 파우치가 새롭게 추가된 구조로 여기에 조명이랑 아까 말한 렌즈가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파우치의 장비 정리된 휴대성은 좋아졌다 할 만합니다. 크리에이터 콤보에 들어가는 이 마이크는 DJI2에서 마이크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크기도 작아졌고요. 윈드스크린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제공해서 풍성해 보입니다만 이 마이크 3는요 C타입 포트가 없어서 직접 충전이나 파일 전송을 하려면 마그네틱 케이블이나 별도의 충전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챙겨야 하는 케이블이 최소한 C타입 하나 그리고 마이크용 케이블 하나 이렇게 두 종류가 되니까 약간은 귀찮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거를 제한 액세서리는 전작과 호환이 됩니다. 기존 포켓3 배터리 핸들도 포켓4와 호환이 되고요. 마운트 핸들의 미니 삼각대 그리고 렌즈까지도 호환이 됩니다. 모 회사라면 이 자석 극성에도 바꿔서 호환이 안 되게끔 기필코 막았을 것 같은데 어휴,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제 본체를 하나씩 살펴보는 차례인데 일단 포켓3와 비교해서 겉모습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1인치짜리 렌즈 하나에 스크린 달린 검은색 바디는 비슷해 보이지만 일단 손으로 쥐는 본체의 패턴이 약간 바뀌었죠. 만져보면 요철이 약간 더 튀어나온 느낌이라 그립감이 더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여기에 보이는 이 보호캡인데요. 열어보면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 커버가 먼지나 물 유입
드립 같은 걸 막아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는 이게 거의 필요가 없는 게 이번 포켓4부터는 내장 메모리가 달려있습니다. 진짜 저처럼 SD카드 안 챙겨서 촬영 못했던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건 진짜 꽤나 큰 업그레이드로 다가올 것 같죠. 내장 메모리 용량도 약 107GB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편인데다 파일 전송 속도 역시 진짜 크게 올라가면서 유선 기준 초당 800MB까지 전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로 영상 찍는 사람에게 포켓4의 가장 큰 혁신을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SD카드가 백업 속도가 진짜 너무너무 느리거든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고해상도로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크로 SD카드로 최대 1TB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껴서 녹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본체 기준 1300mAh에서 1545mAh로 증가했고 전용 배터리 핸들도 1080mAh로 늘어가게 되면서 촬영 시간도 약간은 더 길어지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 무게 역시 체감되게 증가했습니다. 기존 포켓3 들다가 포켓4 들면 안에 작은 금속추가 하나 추가된 느낌이라서요. 무게에 예민하신 분이죠? 그러면은 한 번쯤 꼭 들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버튼 쪽 보면은 조이스틱이랑 녹화 버튼은 거의 그대로인데 스크린을 열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버튼이 몇 개 추가됐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은 줌 전환 버튼이라고 해서 한 번씩 누르면은 1배열, 2배열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두 번 따닥 누르면 4배열 전환이 됩니다.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포켓4의 주요 개선점 중 하나가 줌 관련 부분인데 그거랑 연동해서 이 버튼이 꽤 자주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얘는 커스텀 버튼이라고 원하는 기능을 미리 셋업시켜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번 누르죠? 그러면은 사진이랑 영상 모드 전환이 되고요. 두 번 누르면 짐벌 모드, 3번 누르면 짐벌 잠금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앞서 설명한 조명 있죠? 이거를 설정하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조명을 손으로 누르면은 짐벌이 누르게 돼서 조작할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여기 보이는 이 커스텀 버튼을 이용하면 짐벌 부분에 손을 대지 않고도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또한 조이스틱 부분 역시 꽤 개선됐습니다. 포켓3는 조이스틱이 키보드에 달린 빨콩 느낌 알아요? 그런 빨콩 버튼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포켓4는 진짜 게임 컨트롤러용 조이스틱처럼 바뀌어서 높이도 조금 더 올라왔고요. 그래서 훨씬 부드럽고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짐벌의 헤드가 전작보다 약 1mm 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접힐 때 있잖아요. 홈 포지션으로 복귀를 할 때 동작이 훨씬 절도해져졌습니다. 헤드 크기 변경에 따른 모터 쪽 변경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할 수 있어서 소개를 해봤고요. 어쨌든 이렇게 짐벌 헤드가 커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터보 업그레이드와 함께 보통은 센서 흔들림 같은 걸 더 잘 잡아주기 위함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포켓4는 포켓3 대비 더 높은 프레임을 지원하고요. 줌 관련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짐벌 성능이 이전보다 중요하게 됐어요. 요거는 결과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화질 부분에서 개선은 꽤 눈에 띄는 편입니다. DJ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포켓4는 포켓3에 비교해 안에 담긴 카메라 센서의 크기나 렌즈가 변경된 건 아니지만 센서 자체는 크게 바뀌었다고 해요. 실제로 써보면 영상 품질에서 가장 체감이 드는 건 다이나믹 레인지인데 뭐냐면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빛의 범위거든요.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으면 한 화면 안에서 밝은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 담아낼 수 있는 빛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밝은 곳이 날아가거나 어두운 곳이 뭉개지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 결과물을 보면 포켓3보다 밝은 부분이 덜 날아가고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도 훨씬 덜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저조도에서는 체감이 꽤 됩니다. 제조사 측은 오즈모 포켓4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14스톱이며 포켓3보다 최대 2스톱 정도 개선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인 게 1스톱당 담을 수 있는 빛의 차이가 2배거든요. 2스톱, 그러니까 2스톱 차이면은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밝고 어둠의 폭이 4배가 넓어진다는 뜻인데 실제로 야간 촬영에서는 보시다시피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줌 부분입니다. 일단 조이스틱을 끝까지 눌러보면 포켓3는 2배가 끝인데 이 친구는 4배까지 되죠. 브이로그 찍으면서 음식이나 피사체 당길 때 이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질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한 줌 버튼 기능을 생각하면 사용성이 더 크게 증가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사실 중 하나가 사실 포켓3도 2배를 땡기고 아래분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4배로 줌이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피사체 추적이 갑자기 취소되고 생각보다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포켓4는 4배로 자연스럽게 피사체 추적도 되면서 줌 퀄리티가 좋아서 이 부분에서는 체감을 느끼실 분들이 확실히 많을 법했습니다. 참고로 피사체 추적, 그러니까 액티브 트래킹도 버전이 올라가면서 꽤 재밌는 기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4배 줌 상태에서도 트래킹 유지가 되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라 동물 같은 거 찍기에도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 보이세요? 특정 인물의 얼굴을 등록해서 그 사람만 계속 추적하는 기능도 가능해졌습니다. CS
같은 박람회장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얼굴 추적에 실패할 때 가끔씩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제 얼굴을 등록하면 저만 따라다니면서 브이로그 같은 걸 찍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죠. 비슷한 목적으로도 추가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제스처 컨트롤입니다. 손 동작이나 촬영 시작이나 트래킹을 제어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앞서 설명한 얼굴 등록과 연동돼 나의 동작만 인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야외 촬영을 주로 하는 1인 브이로그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겠죠. 아니면 저처럼 혼자 출장을 가거나요. 이외에도 슬로우 모션, 이거를 몇 분이나 쓰실지 잘 모르겠는데 포켓4는 4K 24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아까 짐벌 헤드가 커지면서 센서 흔들림을 잘 잡게 향상됐다고 했는데, 이 지점에서는 확실히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일반 촬영은 여전히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데, 특이한 점은 포켓3에 있던 2.7K 해상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추후 업데이트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색감 부분, 이제 10비트 D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색상 보정할 때 색감 여유가 훨씬 늘어났고요. 제게 좋은 소식인데 뷰티 필터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사람답게 나오게 됐고, 필터도 몇 가지 더 생겨서 후보정이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이 필터를 바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켓4에서 브이로그, 특히 여행 같은 거 녹화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크게 업그레이드가 체감될 게 이 오디오 부분인데, 직접 봅시다. 이건 포켓3로 찍은 비디오 파일을 프리미어에 얹은 건데, 보시면 오디오 트랙이 하나죠. 이 마이크에 녹음된 소리만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 여기에 현장음이라고 해서 현장감을 살리는 주변음을 넣으려면 일단 포켓3 설정에서 내장 마이크로 녹음한 현장음을 백업하도록 이 백업 옵션을 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해당 현장음 백업 부분을 가지고 프리미어에 얹어야 하는데, 귀찮죠? 근데 포켓4는 설정에 들어가면 동영상 오디오 트랙이라고 하는 백업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켜고 녹음을 하죠. 그리고 프리미어로 동영상 파일을 가져오면 두 개가 뜹니다. 이 트랙 하나는 마이크로 녹음을 한 거고, 다른 하나는 현장음이 본체에 녹음된 건데, 이렇게 되면 편집할 때 적당히 주변음을 키우는 식으로 해서 현장감을 살리기가 아주 수월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포켓4 같은 경우에는 외장 마이크가 총 2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채널을 확인해보죠. 외장 마이크 1, 외장 마이크 2, 그리고 내장 마이크가 스테레오로 총 4개의 채널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현장음 플러스 인터뷰, 상대의 목소리 플러스 내 목소리까지 담아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사용성이 넓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포켓4의 외형이랑 기능을 포켓3와 비교하며 리뷰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포켓3 쓰는 사람이 포켓4로 넘어갈 만하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켓3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줌도 거의 안 쓰고 사진도 잘 안 찍고 짐벌 용도로만 잠깐 쓰시고 야간 촬영이나 조명도 딱히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셔도 됩니다. 포켓3도 아직 현역으로 쓰기에 충분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반대로 촬영하면서 줌을 자주 사용하시거나 사진 촬영도 같이 하시고 야간 촬영에서 아쉬웠던 분들, 조명이 필요했던 분들, 색 보정이 어려워서 필터를 자주 쓰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SD카드를 자주 두고 오거나 대용량 파일을 왔다 갔다 할 때 백업이 느려서 답답하셨던 분들, 이 중에서 한 2가지 이상에만 해당이 된다면 포켓4는 3 유저로서도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전송 속도는 체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직 포켓 시리즈가 없다? 그럼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포켓4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고요. 추후 액세서리 확장성을 생각하면 이게 시작점이 될 게 분명하니까요. 지금까지 비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근데 저는 솔직히 루머처럼 렌즈가 2개 달릴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아니어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영상 하시는 분들은 소소하지만 체감된 업그레이드가 많고요. 특히 전송 속도를 보는 순간 3 유저도 4를 사기 위해서 달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